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네, 사법논담을 꾸며주시는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는 어제 봤고 우리 천하람 변호사는 2주 만이네요. 네, 오랜만이네요. 뭔가 묘하게. 그러니까 네. 오랜만에 오시니까 더 좋죠. 예, 좋습니다. 이 반응은 뭐야?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맨날 땀 뻘뻘 흘리다 가가지고. 예. 뼈악한 어떤 이런 지금 반응이 나왔어요. 예. 자, 저희가 이제 그 사법논담 항상 두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입부 정치 잡담과 아하. 이현분과 본론 사법논담. 네. 자, 정치 잡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예. 천하람 변호사님, 네. 건진법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이건 그 네트워크 본부 해체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너무 우리가 무속을 폄하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그 어느 이제 대통령 선거 캠프든 간에 무속인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든 계시고 지금 뭐 민주당 캠프에도 있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있었고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무속이나 뭐 도인 이런 분들과 좀 지나치게 많이 연루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뭐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부정할 수 없고. 손바닥 왕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조금 과민 반응이다라고 하면 과민 반응인데 오해의 소지 자체를 아예 싹을 자르겠다 이런 취지로 뭐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뭐 해체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갑자기 또 이렇게 급하게 해체를 또 하니까 좀 더 오해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뭐 취재했던 뭐 라디오 프로그램 뭐 DJ나 아니면 기자들 지금 고발을 해놨어요. 무속 관련된 얘기를 했던. 근데 이제 그거는 취재 내용인데 만약에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데 예컨대 세계일보 좀 취재가 많이 된 것 같고요. 또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 열린공감 TV 취재가 많이 된 것 같거든요. 네. 다른 내용들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오히려 또 그런 게 또 두려웠기 때문에 좀 빨리 좀 해체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안은 저는 쉽게 잠잠해지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비슷하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를 들면 건진법사를 내보내고 나서 네트워크 본부에 또 다른 무속인이 있더라 뭐 이러면 또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아니 저는 놀랐던 게 좀 다른 네. 얘기긴 한데요. 저는 선대위가 해체돼가지고 다 없어지신 줄 알았는데 다 있더라고요 그대로. 깜짝 놀랐던 게 그냥 선대 본부로 바뀌는 이수정 선대위 공동선대 상임위 위원장이었나 하여튼 공동선대위원. 위원장인데 네. 또 고문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만 해체지 사실 그 사람 그대로 있는 거게 마치 이게 따져보면 건진법사 이 사람도 네트워크 본부가 해체되면 딴 데 가서 또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에이, 뭐 이거 아니면 다행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이게 지금 하죠, 돌려막기식으로 저희가. 똑같은 사람들이 그냥 아니 근데 해체했다가 그리고 왔다가 이수정 하는 것 같아요. 교수도 제가 알기로는 나가셨다고 또 보도 어제 나온 나갔어요. 거, 어제 나갔어요. 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 아까 이준석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트워크 본부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거든요. 이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사실 저희가 본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네트워크 본부라는 게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비선 조직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는 조직 총괄 본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직 총괄 본부 안에 온갖 직종, 뭐 온갖 무슨 본부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아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 내용을 전부 다 대표가 알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계층, 수많은 직종들이 있다 보니까 예. 뭐 그런 차원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그냥 이거저거 애둘러 가지 말고 건진법사가 이제 그 관심의 초점이 됐던 게 혹시 김건희 씨하고 뭔가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점 때문이었거든요. 그냥 까놓고. 네, 네. 그게 가장 문제죠. 근데 지금 아까 이준석 대표는 아니다. 저도 물어봤는데 당에 그러니까 뭐 그 사람도 사실 김건희 씨 핵심 관계자는 아니니까 제가 물어본 분들도 네.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저도 제가 물어본 바로는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김건희 씨가 추천해서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린공감 TV나 좀 취재된 바에 따르면요.
저도 이름도 지금 건진인지 뭐 이름 헷갈리는데 그쪽 스승 스님하고 또 인터뷰를 좀 했더라고요. 네. 충중거대에 있는 스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 따르면 그 스님이 김건희 씨를 또 만났던 적은 있더라고요. 서초동의 뭐 예술의 전당 이런 데서 행사하는데 네.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랑 직접 연관성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오히려 뭐 아내니까 배우자니까 배우자를 통한 뭐 이건 총장 이전부터 좀 알던 사람이 아닌 그런 뉘앙스의 어떤 녹취록은 있습니다. 그게 뭐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그 뉘앙스 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씨랑 건진법사의 스승하고는 안다 아니면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미 알았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뭐 그거야 뭐 팩트 문제니까 또 차차 팩트 밝혀지겠죠. 문제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네. 짚어질지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요 질문은 아마도 정치 잡담과 사법 논담을 걸치고 있는 네. 양쪽으로 다 걸치고 있는 질문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건진법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물어봤다. 네. 뭐 그래서 대답을 해줬다. 이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이거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약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 파시는 거 아닌가. 그래요?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자가 발전이다. 네, 자가 발전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몸값을 높일 아주 좋은 기회시기 때문에 뭐 이것도 제 추측입니다만은 일단은 그렇고 제가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후보가 네. 그때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하고 가끔씩 물어봐서 어떤 스타일이냐를 물어볼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마이크로 매니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냥 방향성만 툭툭 던지고 대부분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그렇게 하세요 이런 스타일이라고. 마이크로 매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주알 고주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기 침남 네, 그런 거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네. 그래서 이 뭐 누구를 신천지를 수사를 어떻게 할지 말지를 이런 분한테 물어본다. 이거는 저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도기 때문에 네. 뭐 보도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세계일보 얘기는 뭐 그런 겁니다. 신천지 수사 사실은 검찰총장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좀 정부하고 안 맞는 모양새를 보였던 걸 우리 다 기억을 할 겁니다. 네. 왜 그랬냐고 지금 보니까 지금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본인이 윤석열 총장한테 조언을 했는 거다. 왜냐하면 같은 영매끼리 그쪽도 영매고 나도 영매인데 좀 같이 가야 되고 혹시나 이게 대통령이 나중에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만약 이거 공격해놨다가 나중에 그 길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조언을 했고 그게 먹혀서 수사가 안 됐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저도 뭐 아니기를 뭐 바랍니다 사실은. 뭐 세계를 보면서 좀 잘못 취재했거나 아니면 이 건진법사가 자기 뭐 폼 잡으려고 하는 걸로 오늘 그걸 믿고 싶은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저는 법조인들 중에 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가 많다고요? 변호사들 중에도 제가 좀 놀라운 일이 아니 승소 패소를 왜 그 무속인한테 그걸 물어보러 갑니까? 그런 변호사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진짜 하겠습니다. 있어요? 그런 저는 사람들? 누구를 얘기는 못 하겠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 승소 패소를 지 의뢰인 승소 패소를 열심히 해서 법리를 다툴 생각 안 하고 그걸 물어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의뢰인과 같이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어떻게 그 상담을 받으신 적은 혹시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안 믿어요. 잘 안 믿고. 저도 한 번도 제가 가본 적 없어요. 저는 옛날에 이제 막 20몇 살 이럴 때 여자친구랑 같이 사주 카페 이런 거 한두 번 간 적은 있는데. 저 파고다공원 근처에 예. 그 종로에. 천막당. 정확하게 그쪽에. 예. 저는 점집 같은 거 자체는 저는 안 믿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20대 때 막노동을 할 때 네. 그 혹시 안 했나 어디서 한 것 같은데 막노동을 하는데 거기서 같이 일했던 김씨 아저씨가 계셨는데 이분이 낮에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 일을 하셨고 밤에는 점집을 하셨어요. 두 역을 통달하신 훌륭하신 분이요. 분이네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햇볕 쬐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나를 불러요. 그러더니 장명을 자기가 봐주는데 너는 장명을 잘못했대요. 아하. 왜 그러냐면 너는 평생 그 재물운이 없을 팔자인데 이름을 잘못 져서 그래. 김동배 괜찮은데? 그럼 왜냐고 그러니까 성이 김씨니까 네. 세금자잖아요. 이게 네. 재물을 뜻한대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종자가 가운데 이제 쇠북종인데 쇠북종자. 쇠금변에 무거울 중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금이니까 따블, 무거울 중이니까 따따블. 그러네. 4배, 5배. 근데 거기다가 배자가 북도들 배자니까 따따따블이 되겠네. 16배네요. 16배. 그럼 너는 2에 4승, 2에 3승. 너는 이름상 평생 돈에 짓눌려 살 팔자기 때문에 이 팔자를 없애려면 이름을 바꿔야 된대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자기가 공짜로 이름을 해준대. 그러니까 가운데를 네. 가벼울 경자로 바꾸래. 김경배로요?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럼 김영배로 하죠 뭐. 아예. 돈 공짜로 더 김영배. 말도 안 돼.
됩니다. 뭐 한 푼도 안 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상담을.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홍준표 후보도 사실 뭐 그런 얘기 듣고 바꾸신 거잖아요. 뭐 이렇게 예컨대 뭐 원래 판표였잖아요. 네, 원래 본명이 판표였죠. 판표인데 준표로 이제 법준자 뭐 죄송해요. 또 새길로 제가 알고는 빠졌네요. 있는데 왜냐하면 판자가 판사는 아니지 않느냐 검사 아니냐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런 거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듣고 말죠. 그걸 갖고 뭐 같이 가서 결정하러 더 나아가서 이걸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구로 사용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고요. 그렇죠. 직무의 도구로 쓰면 안 되죠. 심각한 정말. 문제. 예. 더 나아가서 뭐 이사 가고 이런 거야. 그 제가 안 믿고 싶은데 만약에 이게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만나는데 길을 잡아서 만나고 아마 아유. 우리 국민들 뇌에는 좀 악몽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오방색이 있고. 맞아요.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뭐 이제 물론 뭐 저 확인이 안 된 거지만 청와대에서 뭐 어디서 구판을 벌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국정농단 그렇죠. 사태 과정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는 약간 루머였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이제 국정농단 사태오고 이게 이제 그 오버랩 돼 가지고 이제 그 되니까 아마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더 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하고 관련해서 이제 그 이 이제 뿌리가 사실은 김관현 씨 7시간 통화 녹취록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트 보도 이 부분이잖아요. 네. 사실 여기서 지금 짚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엄청 많죠. 근데 많이 얘기 안 해. 이걸 일단 이거부터 짚어볼게요.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일부 인용을 했잖아요. 일부 인용을 하면서 요거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두 분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사적인 부분은 하면 안 된다.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프라이버시니까. 근데 언론사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보복성 발언을 한 건 보도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걸 보도를 막는 이유가 뭘까요? 사법적 원리가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도 예. 뭐 제가 좀 뭐 법률적으로 해석하기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판결문 제가 다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거거든요.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그렇죠. 과장된 다소 내용들, 과한 뭐 표현. 어조 발언. 네. 오히려 반대편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라든지 예컨대 열린공감TV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뭐 명예훼손 내지 좀 불합리한 점이 아닌가. 그게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거라면 약간의 이해의 여지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는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판사가 그러니까 어떤 언론, 어떤 기자를 염두에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고 네. 다만 그 김건희 씨도 공적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판사가 그러면 공적 인물의 언론과는 되게 중요한 검증 항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아니고는 이거를 배제하라라고는 아니 사실 이해가 그러면 안 되는 그 거죠. 공적 인물의 언론관을 엿볼 수 있는 사례를 보도하지 말라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건이 일단은 우리가 선례로서 삼기에 좀 부적절한 게 좀 특이한 점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공적 인물인 거는 맞는데 두 번째는 공적 인물의 사적 대화라는 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사적 대화성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되게 길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길고 네 번째는 그 방송 금지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방송 금지를 해달라는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여간 네, 청구인은 되게 이상한 김건희 씨였죠. 김건희 그렇죠? 씨였고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특이한 케이스죠. 보통은 저희가 방송금지 가처분을 넣을 때 방송금지를 해달라는 내용이 명확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이걸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은 소위 지라시가 도는 거를 대충 짜집게 해가지고 이제 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로서도 좀 특이한 형태의 뭐 검토 기간도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해요. 저도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이게 약간 사적 대화성이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약간 언론에 대해서 좀 과한 뭐 예를 들면 욕설 내지는 비하하는 표현 같은 것들을 굳이 방송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언론관을 뭐 정제되게 표현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굳이 생각해 보자면 방금 박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그 언급되는 언론사 내지는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물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짧은 심리 기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조금 정도가 뭐 이해될 수준이 그 정도 내용인 예를 것 들어서 같아요. 특정 언론 특정 기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육두문자로 썼다면 삐 처리하면 사실 되는 삐 처리하면 거고. 되죠. 되죠. 그 사람들 이름도 삐 처리를 해도 되는 삐삐삐 하면 돼요. 아니 사실. 그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권력 잡으면 그러니까 손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강한 어조의 표현입니까? 뭐 사실 글쎄요. 근데 그거는 약간 뭐
MBC가 그거를 안 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무튼 아니 그래서 저는 아니 그 판사의 판단에서 이건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 너무 판단하기 어려운 애매한 표현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네. 지금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열린공감 TV를 대상으로 또 서울의 소리를 대상으로 국민의힘이 남부지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가처분 신청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좀 달리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많이 공개가 돼 있기 제 때문에. 생각에 거의 각하 나올 것 같아요. 기각 예, 각하. 예, 왜냐하면 이미 다 공개가 네, 돼버렸기 됐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저는 이해도 안 되는 게 그러면 언론이 이 문제는 사실은 제기를 해야 되는데 언론도 가만히 있어갖고 거의 저는 여기서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해가 안 돼갖고 지금 두 그냥 분께. 무시하고 보도해버렸어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왜냐하면 저기 마지막 이 말씀드린 이제 과거 선거에서 보면 후보 진영했으니까 자신한테 불리한 어떤 보도를 한 언론사가 있잖아요. 네. 이때 항상 놀라 있는지 뭐 좌시하지 않겠다. 제가 특정인 누군지도 알아요. 예. 이런 거 이제 그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또 논란이 되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후보 측 인사가 좌시하지 않겠다면 권력 잡음으로 언론 손보겠다는 얘기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언론과의 뭐냐 이게 논란 빚고 이렇게 심각한 됐던 거죠, 거거든요. 사실은. 뭐 그렇죠. 아주 그럼 이거 심각한 검증 항목이잖아요. 네네. 언론에 대해서 특히 그렇죠. 사실은 그게 어떤 정치적 견해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바로 그거죠. 네네. 그래서 근데 이걸 마고 이해가 안 되고. 손볼 무서운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105만 원. 그다음에 1억 원. 1억 원. 이건 어떻게 평가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의 기부행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언론인에 대해서 뭐 이 보도하는 사람한테 향응이나 뭐 뇌물 제공, 금품이라고 하죠. 금품 향응 제공 금지. 그 두 가지 조항이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이걸 보도하지 않으면 돈을 주겠다면 이건 명백한 그건 건데. 무조건이죠. 네. 근데 그냥 기자직 그만두고 캠프 와라. 예. 그러면 1억 줄게. 그 두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이 말 뜻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다 확인이 돼야 돼요. 지금 말한 건 세 가지 정도 의미가 되겠죠. 네. 그 기자 일 하면서 뭐 정보 얘기를 하니까 뭐 아르바싱으로 하는데 1억 줄게. 이러면 이 조항에 바로 걸려 버리는 거고요. 그렇죠. 너가 그만두고 아예 들어오라고 하면 사실 뭐 법 위반은 좀 적어 보이고. 그러니까 요새 뭐 트렌드니까요. 네. 네.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한 가지가 까먹었네요. 하여튼 지금 아니면 이거 대놓고 그냥 네. 진짜.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보도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돈 줄게 하면 이건 뭐 재고말 것도 없는 그렇죠. 건데. 근데 그게 상황이 좀 애매해요 지금.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캠프에 같기도. 오면 1억 줄게 뭐 잘하면. 네, 잘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기자에 대한 매수 의사 표현으로 보기가 애매하다 이런 그렇죠. 겁니다. 와서 일을 잘하면 1억 줄게는 문제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105만 원 준 거는 김명란법에 그 어떻게 저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봤는데 김영란법상 언론의 범위가 신문법, 방송법상 언론이어야 되는데 네. 이게 기준이 조금 엄격해요. 방송법상 언론은 유튜브는 보통 포함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서울의 소리도 그래 제가 확인했는데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은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 그러면 언론사로 알고 있고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네. 김영도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시행 규칙 다 확인 못하고 돌아 죄송한데 20만 원인가 30만 원 이상 받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김명란법만이 아니라 60만 원인가? 네. 예. 김명란법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그 기자를 네. 불러가지고 강의라는 명목으로 불러서 근데 강의 내용은 뭐 선거 어떤 이미지 30분 컨설팅 했다고 그러거든요. 비슷한 건데 네. 하고 돈을 줬다면 그것도 그러면 기부행위죠, 기부행위. 기자에 대한 일종의 매수행위로도 기부행위, 보시는 겁니까? 매수행위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두 가지가 그렇게 가능성이 1억보다는 사실은 105만 원이 더 이제 법적 쟁점이 확실한 거 아닌가요? 1억은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지금 우리 진행자 또 우리 천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아니다 그냥 한 얘기다 뭐 혹시나 취업 구한 다음에 한 얘기다 하면 그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105만 원은 지금 현금이 직접 지급이 됐고요. 네. 금액 자체도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강의 내용 용역 제공도 지금 나와 있어요. 35분에서 30분 네. 강의했다는 거. 네. 그래서 기부행위 금지에 반하든가 아니면 부정청탁법 금지법에 반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근데 왜 상황입니다. 언론은 이거를 왜 문제 제기를 안 합니까? 저는 막 하는데 제 얘기가 별로 안 들려지네요. 못 봤네요, 저도.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희는 계속 그러니까 떠들긴 했는데 별로 언론이 이 문제에 또 조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얘기했던 거는 지금 1억 얘기를 맞아요. 별로 문제 없다고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1억은 제가 봐도 예. 그러니까 이거 보도 안 해주면이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캠프에 오면이니까 네. 그렇게 좀 105만 원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저는 해석을 해야 딱 되는 겁니까? 떨어지거든. 105만 원은 딱 떨어지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할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조사가 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뭐 짚어야 될 게 너무 많아. 오늘 짚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뭐 스트레이트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2차 가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까 이준석 대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도 사실 그 2차 가해 부분이 이제 이 법안이 나와 있긴 해요. 2차 피해 같은 게 여성 폭력 방지 기본 법안 이게 나와 있긴 한데 규정이 돼 있습니까? 사후적 네, 피해를 줄 때. 어. 첫 번째 성폭력 말고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줄 때 아니면 집단 따돌림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준석 대표랑 약간 생각은 비슷한데 뭐 그것에 옳고 그름을 떠나가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의도로 예를 들어서 공표를 하거나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적 대화로 공표할 거라고는 뭐 김건희 씨는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아니 아까 이준석 대표 인터뷰 제가 그래서 물어봤는데요. 이게 성립이 되기 위한 그 요건 중에 하나는 이제 공연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공표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어디 무대에서 공연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했느냐 그렇죠. 안 했느냐. 그 부분이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이라는 게 1대1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연성이 성립하는데 아마 이 취지로 주장하는 저도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우리 대법원은 전파성 이제 명예훼손 전파성 이론을 따져요. 네. 둘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촉새라 가지고 자꾸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이것도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전파성 이론을 우리가 좀 이상하게 대법원 판례 그렇게 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예. 원래는 공연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 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는 게 상대는 기자잖아요. 내가 이 기자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자가 보도를 한다면 전파가 된다라고 의식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뭐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사적인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글쎄 좀 근데 법적인 부분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뭐 민사상 그러니까 내지는 형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공연성의 가치 그 내용은 그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건데 약간 김건희 씨가 얘기한 거는 좀 본인의 가치 판단이 좀 많거든요. 의견이죠. 이제 예. 의견은 보통은 명예훼손죄의 그 내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아까도 잠깐 그 비슷한 예로 이제 들어서 질문한 적이 있지만 나향욱이었던가요? 네.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죠. 그렇죠. 술자리에서 기자하고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했던 이야기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법정까지 가서 결국은 다 그 해고가 그러니까 파면이 그러니까 그 무효다라고 징계가 좀 했긴 했죠. 가했다고 그러네. 나가긴 했습니다. 네. 자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측면은 없습니까? 약간 비교가 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공직자였고 예. 그 기자가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 있는 데서도 얘기했던 약간 거죠. 기자들과의 술자리 같은 예. 거였죠.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보지만 뭐 궁극적으로 비슷해 보이긴 한데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연성은 몇 명입니까 기준이? 불특정 다수가요. 불특정 다수거든요. 2명까지는 안 되고 특정될 수 없는 한 3, 4명 이상이 돼야 돼요. 최소 3명 이상입니다. 예. 아이고. 근데 이 또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그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거기는 또 딱히 이제 공연성 요건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사적으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언을 하면 그거야 당연히 2차 가해인데 근데 그분에게 그러니까 전달되지 않는 이제 뭐 그런 거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2차 가해라고 한다면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본다면 2차 가해는 2차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공연성 이런 얘기를 예.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법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얘기긴 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미투 관련돼서도 오랫동안 그런 논의가 됐고 사회적으로 좀 확립이 되는 상황인데 예. 이 대화가 아마 지난해 한 7, 8월 아니면 늦어도 11월 달 정도 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약간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과연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치 잡담으로 잠깐 네. 가면 아니 김건희 씨 본인이 바로 그러니까 송구하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사과했죠. 그러면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면 되는데 왜 이준석 대표는 또 그 인터뷰에서 2차 가해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왜 논란을 불지피냐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그 일단 먼저 좀 저희가 명확하게 논쟁을 좁혀야 되는 게 방금 저희끼리 얘기했던 이 내용은 법적인 얘기입니다. 법적인 2차 가해가 이게 법적으로 2차 가해냐 아니냐 이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 다시 정치 잡담으로 좀 넘어와서 하는 얘기는 저도 굳이 이걸 다시 쟁점화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거 좀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 게 이 내용 중에 뭐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다. 뭐 의견을 밝힌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 사실 이준석 대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맞아요. 뭐 국민의힘의 구성원들도
오히려 호감이다 무슨 걸크러쉬다 이런 식의 네. 얘기까지 하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세심하게 잘라서 보면 이게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불쾌하냐 안 하냐 문제를 차치하고 불쾌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저는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송구하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요새 약간 지지율 잘 나온다고 또 머리를 드는 그런 나쁜 버릇이 나오는 게 아닌가.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가부 폐지 발언하고 좀 같이 보거든요. 저는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도 당장은 20대 남성들 특히 그쪽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받았고요. 이 지금 얘기도 2차 가해 이 논란도 그거랑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이준 대표가 지금 그 의도적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는 뭐 굳이 할 이유가 없는 얘기를 했다면 그런 어떤 표적적 대상을 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논란거리 하나만 더 짚어보죠. 자, 그 MBC를 상대로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저 그럼 김건희 씨 7시간 방송했으니까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도 방송을 해라. 그게 공정한 거 아니냐.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제 이제 또 이 자리에서 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논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송이 사실상 불가능한 면은 있어요. 이게 워낙 이게 삐처리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서 일단 저는 두 가지 저는 뭐 그 장 기자분이었나요? 또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또 얘기하시잖아요. 조선시대 것까지 하라는 거냐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그 욕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 화제가 됐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과거에 했던 발언과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이 가지는 무게감은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일이라도 새로운 뉴스 가치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 또 그 과거에 있었던 거니까 안 한다 그랬더니 또 최근에 장영하 변호사가 최근 거를 물론 과거의 일이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걸 터뜨렸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뭐 보도를 안 하겠다고 할 수 있을지 저는 뭐 궁금한 부분입니다. 공적인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적인 대화는 지금 안 된다는 게 뭐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그 공인으로서 무리를 일으킨 점이라고 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내용 중에 이제 공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그거는 보도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네, 실제 보도를 필요성을 하고 있죠. 일부 그거는 유동규 뭐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진짜 단순한 어떤 욕설이라든지 말 그대로 사적인 부분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 형제간의 갈등인데 이걸 제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 어떤 그 뭐 정신병원 입원 네.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성남시장이었고 맞아요. 그러면 성남시장으로서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다면 그건 또 공적인 사안 아니냐. 이런 논리를 근데 펴는 사람이 문제는 그 있던데. 판결문에 다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가 이제 반복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몰라 뭐 그게 공적으로 다른 사실관계가 돼가지고 확인이 가능하다면 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를 할 필요가 있고 네. 녹취 내용을 틀 필요는 있지만 뭐 제가 판단컨대는 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보도할 좀 가치는 적어 봅니다. 김건희 씨에 비해서. 김건희 씨는 지금 말했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건 보도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재명 후보의 이 녹취하고는 전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뭐 물론 그건 뭐 언론들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형과 분쟁이 생기게 된 이유도 그 이재선 씨죠. 그분이 그 뭐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사권의 행사 그리고 업무 집행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 두 형제 간의 분쟁이 촉발된 거거든요. 네. 뭐 인사권과 관련해서 유동규 씨 관련한 얘기는 뭐 벌써 보도가 되고 있고 일부 그 외에도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이라든지 무슨 뭐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선 씨가 공인회계사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반론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당시 이재선 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명박 당시 시장이 이명박이란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게 진영을 완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재명 당시 시장이 뭐 그 관변 시위 같은 거를 뭐 여러 그 시민단체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비판점이 있은 이후에 서로 형제들 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육두문자를 쓰면서 싸운 얘기는 저는 뭐 충분히 공적인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건 뭐 판단에 뭐 하기 나름인데 이런 내용이 가장 나쁜 것 같아요. 김건희 700분인가요? 7시간. 7시간 죄송합니다. 7시간을 틀었으니까 이재명도 160분 틀어야 된다. 470분인가 네. 틀었으니까 160분을 틀어야 된다라고 뭐 주장하는 거는 정말 그냥 어린이 같은 얘기 같아요. 복수심은 다 틀어요 그냥. 이거 틀고 저거 틀고
그러면 다 갖고 있는 것 하나씩 다 틀어보죠. 그러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뭐 네. 지금 뭐 한간에 그런 얘기 떠돈다면서요. 이재명 후보의 욕설, 딥페이크 영상이 그 돌 가능성 뭐 이야기 나오면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뭐 김어준 씨가 어디서 얘기했다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장담을 할 수 있죠. 이 자리에서 저희 당을 비하하는 표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럴 거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사이즈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딥페이크 이런 거 할 능력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뭐 제가 감히 왜? 말씀드리자면은 네. 딥페이크 굳이 안 해도 돼요. 이게 실제 그 공개된 욕설이 거의 딥페이크 같이 느껴질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다. 예, 뭐 말씀드릴 수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아닐 수 있지만 지금 문제 제기한 쪽이 국민의힘 쪽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미 오래됐죠. 장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도 성남시에서 본인 시장을 하고 싶어서 출마를 노렸던 사람이고요. 아 그랬나요? 이미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을 너무나 극도로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고 그럼 그분들이 또 그분들이 일부는 한 거예요? 이낙연 후보랑 또 그랬던 부분도 있고 지금은 뭐 그렇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던 부분들입니다. 자료들은 축적이 돼 있었고 예. 이미 다 재판 과정에서 뭐 된 건 있지만 만든다면 뭐 제 생각에 만든다면 국민의힘도 힘이지만 이쪽에서 만들 가능성이 있다. 막 그런 얘기를 지금 김어준 씨 등등이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최근에 저도 봤는데 그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이 웹 포스터 이런 것들이 막 돌더라고요. 그래서 다 우리 진영에서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진영에서 만들었나 해서 봤더니 뭐 더 레프트인가? 그 네. 예전에 막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지지했던 분들이 요즘 이제 굉장히 강한 비판자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돌고 하던데. 보도는 자꾸 그분들은 뭐 이른바 문파 뭐 이래하는데 좀 그건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반 이재명 하고 있는 예전 민주당 쪽 과거의 사람들이다 문파신 이렇게 것 보는 같아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가능성을 가지고 더 이야기할 수는 네. 없는 거고요. 네. 이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 박지훈 변호사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서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한 게 네.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다수의 언론이 보도하기를 김건희 씨 소환을 통보를 했고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네. 여기까지 다수의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맞아요. 어제 오마이뉴스가 보도하기를 출석하지 않기로 네. 했다라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는데 물론 이제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근데 나 안 나가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전 그것도 더 나아가서 대선 후에 나갈게. 네. 좀 기다려라라고 했다고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네. 일반인이라면 체포영장이 떨어지죠. 일반인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참고인이 나 안 나갈게와 네. 피의자가 나 안 나갈게는 좀 차원이 아니 다른 근데 거죠. 이거는 공범으로 고발 조치 같은 것도 됐고요. 네. 고소 고발이 된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해자로 봐야 됩니다. 참고인은 내사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언론 보도된 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는데 증거가 확실하냐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몇 번 출석 거부 또 본인이 한 게 변호사를 통해서 거부를 했다고 하고요. 가더라도 대선 후에 한다 그러고 더 문제는 지금 공범으로 보이는 권오수 회장 재판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재판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원래 있기로 돼 있었는데 김건희가 안 나오니까 2주 연기가 됐어요. 2월 4일로. 아, 그래요? 그것도 사실 좀 연관성이 있고요. 뭐 그렇다면 검찰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대선 후보의 배우자니까 또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관점을 바꿔보죠. 그러면 진작 좀 불러라니까 왜 안 부르고 그래 이래 돼요. 김건희 씨의 배우, 9월부터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씨 배우자가 전직 검찰총장이시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그 윤석열 그 후보하고 상의 끝에 네. 안 나간다 대선 끝날 때까지 안 나간다고 만약에 했다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일단 저 좀 정리를 하자면은 오마이뉴스 이후에 후속 보도가 따라 붙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사실관계 된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건 예. 일단 뭐 당연한 전제니까 차치하고 예. 두 번째로 이게 국민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법률 강의의 면이 있다.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소환장을 받으면 꼭 나가야 되냐 이런 거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실제로 물어보는데 오, 예.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꼭 나가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피의자라 하더라도 네, 피의자를 하더라도. 그럼 체포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피의자 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거부하면 그게 체포영장의 사유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체포영장 이런 것들을 보지만 한 번 못 나가겠다고 해서 바로 체포영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손준성 뭐 이런 것 때도 봤었는데 예.
그리고 어떤 근거가 있거나 이러면 또 법원에서 봐주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최소한 체포영장을 치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혐의는 소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냥 나를 생짜로 고소나 고발을 해놨다. 그런 경우에는 안 나가더라도 체포영장이 안 나오면 꼭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다만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좀 섞어서 보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남편이 검찰총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가능하면 뭐 협조하는 게 뭐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다만 순수하게 법률적으로는 얘기해서 부른다고 해서 꼭 가야만 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서 봤어야죠. 그러면 지금 다수의 언론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정진상 부실장이 소환 조사가 안 됐다라고 그렇게 비판 기사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언론이 그렇게 정진상 부실장을 비판했던 잣대에 기초해서 한다면 김건희 씨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 사이에 아마 정진상 하겠죠. 예. 정진상 부실장 다녀왔어요. 하독하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받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소환에 불응했다 아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니까 유보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된다면 왜 조사를 안 하느냐? 네. 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럼 확인을 해서 언론이 그럼 또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지적을 해야죠. 아까 이제 녹음 파일의 공정성을 얘기했으니까. 뭐 저희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언론 지역에서는 뭐 그 오마이뉴스나 일부 빼고는 뭐 주목을 하지 않는데 네. 사실은 그러면 똑같이 소환에 별로 안 응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건 내용도 제가 다 얘기를 하기는 좀 너무 길지만 네. 오히려 제가 판단컨대는 김건희 씨가 더 가깝거든요. 그 공범들하고 네. 뭐 제 판단입니다. 이거는 뭐 가치 판단이니까 뭐 명예훼손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언론이 정상적으로 보도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소환에 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둘 다 같이 비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근데 지금 정진상 부실장은 뭐 크게 뭐 완전 바주 비호하고 있는 것처럼 했는데 갔다 왔어요. 결국은 갔다가 뭐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쪽은 받았고 한쪽은 안 받았으니까 같이 맥락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 가치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뭐 성남시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실무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체에 접근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좀 다른 게.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된 플레이어들은 이미 다 기소가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때 김건희 씨에 대해서 기소든 불기소든 처분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직 쥐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수사 내용을 잘 모르니까 뭐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씨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거나 수사가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가 뭐 사분면에서 이 사건 두 개를 다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맞아요.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정진상 실장 건은 지금 사실 딱 혼돈해서 쓰고 있는데요. 중요한 그 입건 사항은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예요. 그 성남 도계공 항무성 사장에 대해서 사퇴를 강요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사퇴한 이유는 아주 자명해 보여요. 본인이 속이고 지금 사장에 침입했던 등들이 나중에 드러났거든요. 그 사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직권남용죄 우리 알다시피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정진상 부실장 사실 부를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도 언론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불러 조사를 받았는데 김건희 씨는 뭐 천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돈을 댄 사람이에요. 돈 모르고 됐어야지만이 시수종 혐의를 벗어나거든요. 알았냐 모르냐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건 확인하지 않고 안 나오고 있고 거절하는데도 보도를 하지 않는다. 부른다고. 이거는 저는 너무 불공평하고 안 맞아 보입니다. 근데 부른다고 가서 뭐 알았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아니 가서 아이라 그러잖아요. 몰랐다고 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이해가 안 돼요, 일반론적으로 저는. 네. 저는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뭐 비슷합니다. 이거 우리가 항상 보면 너무 수사기관 친화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언론과 뭐 법조인과 일반 국민을 막론하고 네. 야 수사기관이 부르는데 왜 안 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뭐 꼬우면 영장 가져오든가 이게 마인드거든요. 끝날 때까지 안 갑니다. 네, 미국 사람들. 뭘 나한테 오라 그래. 뭐 내 변호사하고 얘기해. 내 변호사하고 얘기해. 영장 가져와. 뭐 이런 네, 그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우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놓고 보면. 그래서 저도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응하지 않냐라는 비판도 저도 좀 잘못된 문제가 있다. 이런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름하고 대장동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한 게 있는데요. 한국일보가 김만배 정영학 대화 녹취록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어요. 여기서 특정 대화를 주목을 했는데 이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작년 2020년 4월 4일 대화 내용인데 네. 김만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채 아버지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이죠.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어우야. 그래서 김만배 씨가 병채 씨와 또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주고받은 내용도 나오는데 병채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요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이 정도면 다시 구속영장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예. 진작에 이런 거를 근데 정영학 녹취록 지금 법정에서는 아니 제일 이거 지금 검찰 입수한 대화 녹취록 뭐 맞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일보의 이미. 아니 그거에 그러면 의하면. 이 대화 녹취록을 입수한 검찰은 왜 이걸 뭉개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제가- 해야지, 아니 이거는 빨리. 아니, 상당히 그 강도가 센 이거는 녹취 지금 아닌가요? 결국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니 봤을 두 가지가 때. 있어야 예.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잖아. 이건 좀 뭐 일반 국민들은 저는 수사를 해봐서 그런데 물적 증거하고 동기 두 개 찾으면 돼요. 뭐 마음적 모습 그리고 물적 증거 50억 간 건 드러났잖아요. 예. 근데 왜 했을까가 지금 다들 알고 있지만 증거가 없어가지고 애매하고 있는 상태에서 녹취록에 나왔어요. 아버지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한다고 병채 통해서 이게 뇌물알선에 뭐가 뇌물알선입니까? 두 개 딱 받으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려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 뭐 딴 데 얘기를 하는데 돈 안 받았는데 자꾸 돈 받은 거 찾아내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여기는 50억 클럽들은 돈이 받은 게 딱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관적인 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주관적인 거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벌써 일로 조사를 했어야지. 엉뚱하게 해가지고 기소 영장 넣었다가 지금 기각 다 당하고 뭔 망신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럼 최소한 영장을 칠 때 이것도 제출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안 했는 겁니까? 거죠. 뭐 그 이후에 찾아냈을 수도 있는데 아유, 저는 그 그건 안 이후에 믿습니다. 찾아냈더라도 아니, 그럼 만약에 다시 재청구해야죠. 이 정도 나왔으면. 영장 청구할 때 이걸 만약에 제시를 했다면 이건 무조건 영장 나오는 왜 겁니까? 나오지 보면 저는 거의 나왔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한꺼번에 주면 어때. 근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지어낼 수도 없는 게 이건 사실 정의학 녹취록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돈 더 빼먹으려고 내가 더 많이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는 애매하다 생각하는데 요건 달라요. 일단 돈 간 건 확실해요. 돈 간 게 확실한 상황에서 왜 갔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되면 정확한 증거로 봐도 무방합니다. 네. 예컨대 녹취록에서 뭐 1,000억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은 실제로 간 게 없다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또 김만배 씨 주장처럼 그냥 한번 보여주려고 녹음하는 거 알고 일부러 했던 말이라 하는 거 일부 맞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처럼 돈 간 게 확실한데 그 내용들이 뒤에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같은 증거로 쓰는 게 맞거든요. 증거는 확실하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증거로서는. 네, 그 저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증거고 아주 양질. 양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그러니까 너를 잘라서 통해서 너한테 줘야지. 줘야 된다. 안 그래야 돼, 티가 그렇게 덜 하면? 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뭐 증거가 아니면 뭐가 증거입니까? 네, 저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고 물론 이제 이게 있더라도 법률적인 면에서 당시에 곽상도한테 어떤 로비를 했느냐. 그건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거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일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있으면 좀 잘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는 게 자, 이 대화를 나눈 시점이 2020년 4월 4일이잖아요. 근데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를 퇴사를 해서 50억을 받은 건 그로부터 1년도 더 지난 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왜 그러면 1년 동안 그러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 뭉개고 있었는가? 돈을 안 주고 있었는가? 사실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 얘기가 된다라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거 조사하라고 하니까 엉뚱한 거 불러가지고 자꾸 언론에 나와 있는 거 소설 쓰고 있으니까 조사가 됩니까? 이거 알려줘야 돼요. 기본 아닙니까? 이런 거 갖고 의문점을 확인하고 해소되면 넘어가고 그게 수사인데 답답합니다. 네, 뭐 대장동 얘기야 저도 많이 했으니까 예 이게 뭐 저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고 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렸냐 돈을 마련해준 몸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뭐 여러 차례 얘기했고 결국은 이게 돈 나올 타이밍을 기다렸던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티가 덜 나게 어떻게 해서 감추려고. 줄지를 또 자기들끼리 논의했을 수도 있겠죠. 아이가 뭐 그 경위는 둘째치고 네. 대화 내용까지 이렇게 다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뭉갰다. 이제는 좀 하십시오 이거라도. 이거는 진짜 지금이라도 해야죠. 결과적으로 뭉갰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워낙 많은 이야기를 좀 하는 바람에 백화점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어요. 너무 충실해서 뭔가 어색하네요. 네. 자, 오늘 사법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천하람 변호사, 박주은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